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8년 3월 11일 1호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경마 편성 대박 배당도 노려볼 수 있는 편성도 있고요. 또 강민의 관리 마필, 고배당을 계속 째려보는 관리 마필이 많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 토요경마보다는 1호경마 쪽에서 배당은 훨씬 두둑하게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강민 정말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관리 마필들, 고배당 관리마가 있는 경주는 집중적으로 승부 경주로 노리고 공략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5경주, 7경주, 8경주, 11경주입니다. 5, 7, 8, 11, 5, 7, 8, 11 5개 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부산 중계 경주가 이 4경주와 5경주가 혼전인데, 이 5경주를 또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갑니다. 5경주는 뭐 배당이 두둑하게 낮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불안한 인기마가 헛바람을 불기 때문에 이 부산 중계 5경주와 서울 경마 5경주, 7경주, 8경주, 11경주 이렇게 5개 경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의 접종 경주인데요.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처럼 보여요. 근데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배당이 엮일 수 있는 레이스로 판단됩니다. 안쪽에 3번마 캠프터치가 안쪽 게이트 잘 뽑았어요.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죠. 1월 13일 경주를 보면 이 선행마 외곽을 바짝 붙여 들어가면서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고 2차 입상을 성공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앞선이 빠르다 보니까 그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걸음을 남기면서 3차에 들어갔는데, 오늘 뭐 이편성에서 안쪽 게이트면 선행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쫓아가도 되는 마필이죠. 그래서 3번 캠프터치가 인기마 중에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후차권에서 7번마 웨이트앤시와 12번 라운제우스 이 두 마리는 직전 경주가 최선을 다한 경주 내용으로 봅니다. 일단 이 웨이트앤시는 편하게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로 보여져요. 직전에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끝걸음이 나오질 않았고, 라운제우스도 외곽 게이트로 밀렸는데 직전에는 1번 게이트에서 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간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에서 선행을 나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7번, 12번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런 마필들은 깜빡이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는 좀 고민이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좀 배당이 엮여서 들어갈 마필이 몇 마리 보이는데, 그보면 서핑 포인트 같은 마필은 이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2월 23일 날 이 주행 심사를 봤을 때 그 편성이 신마들 경주가 아니고 기존에 그 연습 주행을 하는 마필들이 많았거든요. 뭐 오케이킨이라든가 또 뭐 이런 마필들, 뭐 올드체에서도 뭐 똥말이긴 합니다만 연습 주행이었고, 뭐 이런 연습 주행을 하는 마필들과 뛰면서도 크게 밀리는 걸음이 아니었어요. 모래 반응도 나쁘진 않았고, 이런 마필들이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 10번마 소아라 대왕이라는 마필도 모래를 맞지 않으면 더 뜁니다. 2월 2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모래를 초반에 좀 모래를 맞고 쳐졌거든요. 근데 중간에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 전개를 풀어가니까 끝걸음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12월 22일 경주 능력 미달이 됐던 것은 모래를 맞고 쳐졌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 소아라 대왕까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인기마 중에는 3번마 캠프터치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배당마로서는 9번마 서핑 포인트와 10번마 소아라 대왕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이경주도 좀 거품기 있는 인기마가 여러 마리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문성의 2번마 제주의 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문성 기술 안전히 교체가 됐고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 또 1월 6일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걸음이 또 좋았잖아요. 데뷔전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7.5배짜리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인기마로 팔리든지 말든지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냥 꺾어버렸어요. 왜냐면 1월 6일 경주에서 강민 축마로 놓고 때렸을 때에 선행하고 거리를 많이 벌려놨어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결승선에서 끝걸음은 상당히 후달렸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는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는 편성에서는 선행을 가도 어렵겠다라고 보고 꺾었는데 딱 그렇게 깨진 거죠. 초반에 좀 힘을 쓰고 선행을 갔어요. 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나섰는데 초반에 힘쓰니까 끝걸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문시영 안장에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늘어난 부담 중량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2번마 제주의 바람은 저는 이번에도 이걸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3번마 일각수는 직전 경주에서 끝걸음의 여력감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1월 7일 경주였죠. 1월 7일 경주에서 또 17.8배 아주 기분 좋게 주량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승군전이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최근에 걸음이 늘어난 속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인기마가 이 7번마 볼드나이너도 배당팔에 바람을 불 텐데, 직전 경주는 일단은 이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선행을 가는 명품 보배 빼고 뒤에 마필들, 쫓아가는 마필들은 다 못 믿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뚝심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전개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뭐 변수는 있습니다. 이 배당마로서는 강민이 한 3마리 정도를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이 10번마 에클레어 드림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생각하면 참 많이 아쉬워요. 직전 경주에서 강축이 서 있는 경주였죠. 파이어 윈드라는 강축이 서 있어서 깜빡이로 팔렸던 올 오브미는 강민이 그냥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어 드림에게 주력 승부를 때렸는데 그게 한 20배가 넘었어요. 주력 승부가. 근데 마지막에 2착을 버티다가 덜미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더 뜁니다. 10번마 에클레어 드림은 뭐 더 뛰는 말로, 최근에는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이고 있잖아요. 원래는 선행마예요. 근데 최근에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뭐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마필 중에는 10번마 에클레어 드림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강민이 충마감으로 노리는 마필은 좀 따로 있어요. 좀 현장에서 마티중을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이경주도 인기마에 대한 과시는 조심스럽다. 오히려 배당마로서는 10번마 에클레어 드림 같은 마필은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 3세마 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는 이 고배당 추천 경주로 노리고 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그런데 국산마 6군 경주를 강민은 이 승부처로 잘 노리고 가진 않아요. 왜냐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강민이 뭐 특별하게 정확하게 들은 소스가 아니면은 현장에서도 웬만하면 추천 경주로 가져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번 3경주는 좀 반드시 노려야 되는 마필이 있고, 또 배당도 좀 두둑하게 놔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배당 때릴 만한 배당이 나와준다면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공략할 필요도 있어요. 1번마 전복 캡틴이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직전연주 나름 선전을 했습니다. 1300m 거리 정도 무난하고 아마 이게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싶고, 7번마 주먹도끼가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주먹도끼가 이제 출전주기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패출혈에 나면서 공백기가 길어진 거거든요. 여기 아마 깜빡이로 갈 것 같아요. 1번, 7번이.
외곽의 12번마 더라운 아침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확실하게 거리는 못 좁혔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죠. 이 마필이 좀 기대는 주행 악벽 때문에 데뷔 초에도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를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돌아온 아침에도 뭐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기 많은 1번, 7번, 12번 물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여기서 강민이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지금 3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좀 오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3번마 엘카라는 마필입니다. 이 데뷔전을 치르는 상황이고 2월 2일 주행시사 때 주파 기록도 좋은 편은 아니에요. 1분 4초 7이니까. 그런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이 모래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요. 뭐 시종 붙들고 여유가 많았는데 이 마필은 그 모마가 하이틴이라고 예전에 그 41조 그 이종구 조교사죠. 41조 이종구 조교사 마방에 있었던 그 상위권까지 올라갔던 마필입니다. 예전에 양희진 기수가 타고 또 한구라 시원하게 때려 먹었던 적도 있고 우창고 기수도 좀 많이 탔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 하이틴의 자마예요. 하이틴의 자마. 그래서 주행 심사를 한번 자세히 보고 이 마필에 또 생김새도 또 한번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이거는 싹수가 있어요. 이런 마필들은 빠르게 실전 적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1300m를 노리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3번마 엘카 요거는 반드시 좀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또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좀 의도적으로 좀 배당 막권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관심 많은 3번마 엘카. 3번마 엘카는 데뷔전이지만은 관심권으로 살펴볼 복병이다 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경주 편성인데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마도 이 문세영 기수의 2번마 백투백이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근데 이 마필은 계속 지금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지는 거잖아요. 직전에도 인기 1위, 1월 13일도 인기 1위, 1월 12일 날도 인기 1위. 계속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지는데 가능성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문세영 기수라서 또 인기 1위로 간다. 그거는 뭐 인정하고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최근 보여준 액면을 놓고 봤을 때 이건 뭐 강축이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5번마 마차부차 같은 마필이 오늘은 제대로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이 마차부차는 데뷔전에서 그 박상우 기수가 기승했을 때부터 강민이 이거를 주력으로 때려서 14배를 거의 뭐 한 방으로 적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원래는 선행마죠. 이게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워낙 앞선 페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선행도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선행이 아니라도 쫓아가는 전개로도 여기 이 정도 편성에서는 와줘야죠. 초반 선행은 1번마 민들레 축제가 좀 빠르고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좀 빨라. 매니파크 이런 마필들은 원래 굉장히 빠른 말이거든요. 근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마차부차가 선행 선입 모래만 맞지 않으면 여기서는 그냥 온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마차부차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8번마 곤솔은 직전에 참 많이 아쉬웠어요. 강민이 그때 그 다이스킹 대가리 놓고 곤솔에 주력 막건 그때 쌍선 시기 한 39배 정도 됐습니다. 그냥 주력 막건을 때렸죠. 그때 배당팔에 올머리를 팔렸던 그 우설아 2000 그걸 완전히 삭제를 했잖아요. 그 낙마된 마필.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나왔는데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이 한일 매직이라는 마필도 사실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 그거를 좀 가져가지 못하면서 고배당을 놓쳤던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거나 곤솔이라는 마필은 이 1300m에 대한 경쟁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8번 곤솔까지도 관심권. 그래서 5번마 마차부차를 배팅의 중심에 세우고요. 2번은 백투백이 머리로 팔리겠습니다만은 5번을 놓고 가면은 배당은 좀 더 짭짤합니다. 그래서 기본 막건은 8번 곤솔이다. 5번, 8번. 5번, 8번. 5번, 8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산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승군전을 치르지만은 이 오바마 천년의 바다라는 마필은 여기서는 뭐 또 봐줘야 됩니다. 편성을 너무나 지금 허접하게 만났기 때문에 오바마 천년의 바다는 승군전이라도 대가리로 팔릴 상황으로 보여져요. 1300 거리 종목 무난하고 또 앞장 승부가 가능하죠. 이 편성에서는 선행 선입이 다 되기 때문에 오바마 천년의 바다가 뭐 직전 경주만큼만 뛰어도 여기서는 인정하고 가야죠. 5번 천년의 바다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데요. 후착에서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팔리고 있어요.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뭐 3번마 지란지교 같은 마필도 이제부터는 좀 관심권으로 좀 가져가 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게이트 안쪽으로 잘 뽑았고, 그런데 이 복귀 내용으로 보면 6번마 아토미지는 여기서 이게 지금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아마 깜빡이가 2번 알렉토라든가 또 뭐 리사라든가 이런 게 아마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6번 아토미지도 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 아토미지가 직전 경주는 공백도 길었습니다만은 또 의지 자체도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발주견에서 요동을 했죠. 요동을 하면서 이렇게 늑발을 했어요. 근데 또 오른발 등자가 빠지는 상황에서 그 등자를 또 다시 끼우는 상황에서 발주가 느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놀다 끝났는데 결승선 끝걸음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6번 아토미지는 복귀 내용으로는 뭐 봐줘야 됩니다. 이게 1300m에서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휴행하기 전에 작년 6월 달에 1300에서 입상을 했잖아요, 이게. 그쵸? 예, 경민이 타고 입상했잖아요. 그래서 6번마 아토미지, 6번마 아토미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5번마 천년의 바다를 중심에 두고 6번마 아토미지, 그리고 배당마라선 3번마 지란지교까지 우선은 5 넣고 6번, 3번은 기본 막건이다 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1호경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 승부되어 있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이에요. 기존의 5군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도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아마도 배당판에 좀 더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7번마 불의 속도, 9번마 매니스마트, 11번마 강토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고요. 직전에 고배당을 터뜨렸던 2번마 스피드 청룡이랄지 또 뭐 이런 마필들, 뭐 킹 메신저랄지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5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제가 앞으로 상위권까지 무조건 올라갈 마필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강변의 관리 마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대가리로 안 팔리는 상황이에요. 대가리로 안 팔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충분히 노려볼 만한 배당 가치가 있습니다. 외곽에는 11번마 강토마가 아마 여기서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직전에 워낙 끝걸음에 여력감이 있었어요. 근데 또 가만 보면 뛰었던 상대가 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강토마도 배팅권에는 안고 가는 마필이지만은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아닙니다. 고배당 마필로서는 이 3번마 축복의 열배는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에 비해서 인기도가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진 거예요. 이 마필은 12월 23일 경주에서 등자가 빠져버렸죠. 왼발 등자가 빠지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복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월 20일 경주 인기 12위였을 때에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너무 아쉬웠어요. 거의 뭐 착차 없이 우당탕 뭉쳐도는 2차권에서 착차 없이 뭉쳐도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 축복의 열매는 안 팔려도 이건 봐줘야 돼요. 또 이 지용철 마방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안 팔리면 더 때려먹기를 좋아하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1월 20일 날도 강민이 좀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 이거는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축복의 열매까지도
강민이 여기서 좀 고배당으로 공략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민이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고 또 후차권에서 붙여서 때릴 만한 고배당 복병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오경주는 좀 자신 있게 붙어보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중계 이경주는 좀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4번 에어블레이드가 아닐까 싶어요.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워낙 그 여력감이 좋았어요. 직전 경주는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5.9배 그냥 압축 막건을 적중했잖아요. 1600m 거리 적응력 무난하고요. 또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4번 에어블레이드 뭐 꺾을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승군전을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축마로 놓고 들어가긴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6번마 최강선더 같은 마필이 지금 1600m 첫거리 도전이지만은 전개 상황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2선 전개, 그러니까 선행마 보내주고 바로 선의권에서 2선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6번마 최강선더도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 이 9번마 라운파워 같은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뭐 13.6배짜리를 적중을 했는데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뭐 꾸준하게 뛰는 장점이 있는데 오히려 외곽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1600 거리 저항력은 무난하기 때문에 라운파워 같은 마필도 뭐 인기마로 팔 텐데 이것도 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강민이 고배당을 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뭐 직전 경주도 고배당을 노렸다가 뭐 깨진 마필도 있고 한데 그 중에 한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8번마 보나걸 같은 마필이 1월 5일 경주를 보면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경주 내용은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앞선 페이스가 너무나 빨랐어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못하면서 그냥 의지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앞선이 강하지 않아요. 기껏 해봐야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라운파워나 아니면 뭐 스마트 마린 정도 뭐 이런 마필이 앞선을 끌고 가는 페이스는 충분히 보나걸이 붙여가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게 보나걸 자체가 스피드가 느린 마필이 아니거든요. 12월 22일 경주를 보면 그때 당시 선행을 뽑아놨었잖아요. 그리고 1월 26일 경주도 보면 선두권 뒤에서 바로 바짝 붙여가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까지도 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마 에어블레이드를 놓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좀 과감하게 8번마 보나거를 고배당 축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그건 뭐 현재까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번 이 경주는 배당마로서는 좀 8번마 보나걸까지는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700m 별정 시형경주입니다. 상당히 어지러운 경주입니다. 아마 오늘 1호 경마 레이스 중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또 배당이 좋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배당은 또 뭐 크게 나올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국산마 6군 부진마 1700 경주이기 때문에 당일 경주로에 대한 변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기마로 팔린 마필이 일단은 안쪽 게이트 잘 뽑은 1번마 골든 웨딩이라는 마필이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고 보고 뭐 인기마로 팔릴 거고, 또 뭐 2번마 빛나는 꿈이랄지 또 7번마 백두파워 또 10번마 굿초이스, 일단은 조금이라도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더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근데 어떤 놈이라도 지금 앞선에 가서 끝까지 버틸 말은 없다라고 봐요. 일단 선행마가 끝까지 버티는 그림은 없다. 일단 그림을 그렇게 그려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이 방춘식의 8번마 위대한 발자국이라는 마필을 강민은 좀 계속 좀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입니다. 이 12월 9일날 인기 7위였을 때에 강민이 좀 고배당을 노렸는데 그때 당시에 좀 끝걸음을 남겼거든요. 근데 그때는 앞선에서
선행 선입으로 끝났어요. 그냥 따당으로 끝나는 경주였어요. 12월 9일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을 보였고 12월 23일 경주에서 이게 인기 11월 11위였을 때 들어왔으면 정말 뚜껑 제대로 열 뻔했잖아요. 강민이 그때 당시 또 꺾었어요 이걸. 근데 3차까지 왔는데 야 진짜 그 조금만 더 잘 탔으면 들어올 뻔했어요. 그리고 1월 21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는데 그때 당시는 뭐 앞서는 강하지 않았는데 이 선입권에 있는 마필들이 좀 셌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직전 경주 뭐 그냥 바닥을 쓸어 버렸는데 1700 경주 거리에서 보여줬던 그러니까 1월 21일과 12월 23일 날 보여줬던 그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은 위대한 발자국은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놓고 때릴 마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배당 마라서는 8번마 위대한 발자국을 주목을 합니다. 워낙 부진마 경주예요. 그래서 뭐 믿을 놈이 없어 인기마 중에는 좀 과감하게 8번마 위대한 발자국을 배당마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1600m라는 거리가 좀 조심스럽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당판의 머리로 팔린 마필이 8번마 영광의 챔프가 아닐까 싶어요.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이거 뭐 짭짤하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입상할 때마다 적중을 했던 마필. 직전 경주도 11.1배 적중했고 또 12월 31일 날도 8.3배 한방 적중했고 또 10월 27일 날도 4.8배 계속 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1월 19일 경주에서는 인기 1위로 팔렸어도 강민이 이거를 세게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600 거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1월 19일 날 조승건 기수가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지니까 재결에 불려갔어요. 말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승건 기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결승선에서 채찍을 놓쳤다. 한 200m 전방에서. 그리고 늘어난 경주 거리를 적응을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승건 기수가 1월 19일 날. 그래서 직전 경주 줄어든 경주 거리에서는 뭐 강민이 강하게 노렸던 마필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면 다시 1600m예요. 그리고 부담 중량까지 늘었어요. 지금 4.5kg. 배당팔이 머리로 팔리는데 이건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필이 혈통적으로 짧은 마필은 아니에요. 목의 쪽 혈통이. 그래서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여준 액면만 놓고 봤을 때는 8번 영광의 챔프를 여기서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1번마 거위의 꿈도 1월 19일 경기에서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는데 참 그때 당시에 이 삼복조만 가져갔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150배였는데 너무나 그 전에도 강민이 거의 꿈을 여러 번 좀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좀 과감하지 못해서 좀 고배당을 놓쳤던 그런 그날 경주 끝나고 강민이 진짜 땅을 쳤습니다. 어쨌든 거의 꿈도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봐줘야 돼. 이게 전형적인 뚝심마, 추임마거든요. 10번마 교학상장도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이건 뭐 승군전이라도 첫거리라도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뭐 액톤 불패는 뚝심 마필인데 또 거리 적성은 넉넉하지 못해요. 11월 17일 날 뛰는 걸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좀 노려야 될 마필이 9번마 백만돌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1월 19일이었죠. 1월 19일 날 이 백만돌이를 놓고 그때 코어 블레이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까? 3차 갔던 그 두 방을 승부로 가져갔는데 야 그때 코어 블레이드가 2착을 왔어요. 인기 1위였던 코어 블레이드가 2착을 왔고 가문 영광이 3착을 왔는데 그 코어 블레이드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이건 충분히 좀 더 배당이 두둑했습니다. 한 70배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주력으로 때렸던 막건이. 근데 머리차로 코어 블레이드가 이기면서 30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추천 경주로 적중을 했던 그 레이스죠. 이 백만돌이가 1600에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1600에서는 무조건 더 뛰는 상황으로 봐야 돼요. 직전 경주는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였기 때문에 승군전에 좀 걸음을 아껴둔 내용이지만은 오늘 이 편성에서는 백만돌이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다. 9번마 백만돌이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기마중에는 9번마 백만돌이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이 배당마로서는 1번마 거위의 꿈까지 관심마로 살펴보는 레이스입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별정 비형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강축마가 없는 난타전입니다. 뭐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이 문성 기수의 4번마 챔피언 글로리가 배당판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4번 챔피언 글로리는 강변의 관리 마필이죠. 이 11월 18일 경주에서 인기 7위였을 때에 강변이 실전 고배당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야, 근데 그때 당시도 인기 1위였던 넌 감동이야를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또 짭짤한 배당을 놓치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4번마 챔피언 글로리가 뭐 편성상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은 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강변이 4번 챔피언 글로리가 절대 센 말이라고 평가를 안 합니다. 여기서 충마로 놓고 때릴 전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1700m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1월 27일날 1700에서 깨졌고 9월 16일날 1700에서 깨졌어요. 물론 예전에 1700에서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변이 이 챔피언 글로리를 놓고 1700에서 한번 그 적중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히비키와 왔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6월 달이나 됐을 거예요. 그때 한번 1700에서 강민이 요거를 충마로 놓고 적중했습니다. 히비키랑 같이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는 앞선이 너무나 약했어요. 그냥 앞선이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배당이라고 또 인정하고 적중했는데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 챔피언 글로리가 자력 승부를 한다. 1700에서.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3번 챔피언 글로리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만 이거는 충마로 놓고 하지 않습니다. 강민이 여기서 좀 확실하게 놓고 때릴 마필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게 훨씬 많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놓고 사야 됩니다.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될 마필이 있는데 가만 보면 인기도를 한번 짚어보면 인기도에서 한 5위권 정도 될 것 같아요. 5위권, 6위권 뭐 그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을 강하게 때리고 들어갑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기 1위로 팔리는 4번마 챔피언 글로리는 이거는 받치는 막건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4번 챔피언 글로리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를 고배당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번 4경주와 또 다음 5경주가 이 터지는 경주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4경주를 고배당 승부로 가져갈까 아니면 다음 경주를 고배당 승부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 5경주가 좀 배당은 좀 더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불안한 인기말을 꺾고 가기 때문에 5경주를 추천 경주로 노리면서 이번 4경주는 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만 충분히 노려볼 만한 배당 가치가 있어요. 배팅의 포인트는 경주거리가 1000m라는 겁니다. 1000m. 이 1000m이기 때문에 이변이 가능한 상황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1번마 천지개벽은 직전에 9.4배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는데 이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날라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앞선이 빡빡하고요. 의외로 지금 앞선에서 줄서기로 끝나는 그림도 조심스럽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1번마 천지개벽은 여기서 충마로 놓고 들어가긴 조심스럽고 2번마 오픈 챔피언도 발주 대세가 빠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좀 상대적으로 전개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오늘은 부담 중량까지 늘었다. 이건 좀 조심스럽게 봐야죠. 7번마 오렌지 마린이라는 마필은요. 제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그냥 완전히 꺾었던 거 아닙니까? 인기 1위로 팔릴 때 그냥 책임지고 꺾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1월 19일 날 떴던 그 편성이 지금 같이 뛰는 마필 많죠. 지금 보면은 뭐 영광의 신화도 같이 떴고 특급 감동도 같이 떴고 그 편성이 너무너무 약한 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 19일 날 떴던 그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들 다 못 들어왔죠. 특급 감동도 못 들어왔고 영광의 신화도 인기 바로 팔리고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렌지 마린이 떴던 1월 19일 날은 도무지 편성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꺾었는데 그게 전부라고 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또 지금 앞선에 갈 수 있다고 인기 바로 팔릴 것 같고요.
9번마 두바이 포워드가 그나마 인기 마진은 조금 더 낫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보여줄 걸음도 더 있고, 이 마필은 계속해서 이 11월 달도 인기마로 팔리고 좀 2번을 연속 깨졌던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마로 팔렸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전 경주는 힘만 배하고 쫓아가니까 더 뛰더라는 거죠. 1000m, 다시 한번 1000m고. 그래서 두바이 포워드는 인기마로 팔려도 벤테건에 가져갑니다. 자, 강민이 여기서 좀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2마리가 있어요. 둘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인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바로 안쪽에 있는 3번마 곱다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11월 13일 경주에서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어요.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곱다가 그동안 입상했을 때 보면 무조건 선행해요. 선행을 못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벼도 안 돼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만 곱다는 선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편성을 보면 지금 상대 선행마가 그나마 외곽에 있는 뭐 전사의 후예라든가 뭐 오렌지 마린 이 정도가 지금 선행을 간다고 보는데 발빠른 마필들이 아니에요. 오픈 챔피언도 대하시로 밀고 가는 스타일이지 선행마가 아니에요. 여기서 단독 선행은 곱다입니다. 곱다. 특히 오늘 1000m고 안쪽 게이트를 뽑았어요. 3번마 곱다가 여기서 선행하면 그냥 잡아 돌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선행이에요. 강민이 볼 때는 그냥 3번 곱다가 그냥 선행이에요. 나머지 마필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3번마 곱다를 여기서는 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고, 또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 역시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도 좀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기마 중에서는 9번마 두바이 포워드, 그리고 고배당 마필로서는 3번마 곱다, 그리고 또 고배당 충마는 현장까지 고민을 해가면서 이번 4경도 좀 두둑한 배당을 공략해 들어가는 레이스입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혼전 편성입니다. 자, 이런 경주가 또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는 경주예요. 편성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는 2번마 잘루지, 문성기수 안정한 2번마 잘루지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안쪽 게이트에서 또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전 경주에서도 9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으니까. 자, 그런데 이 1700 선행하는 거와 1300 선행은 분명 다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해 말씀을 드리지만 이 1700m는 스타트 나와서 코너를 바로 꺾다 보니까 강하게 밀고 가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의지 있는 놈이 어쨌거나 밀고 가는 놈이 선행을 갑니다. 하지만 1300이나 1200은 다르죠. 단거리다 보니까 선두력 있는 마필들은 일단 앞선에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에서 선행을 갔던 마필들도 1300, 1200에서 선행을 못 가고 그냥 깨구락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잘루지라는 마필이 직전에 선행을 났었던 이유가 있죠. 선행을 가야 그나마 더 뛰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성에서 안쪽 게이트 절대로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마필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2번마 잘루지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다,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됩니다. 강민의 승부 막건에 잘루지는 없어요. 당일 배당이 받칠 수 있는 배당이다. 강민이 어차피 여기서 고배당 충마를 놓고 가니까 받칠 수 있는 배당이라고 판단되면 정말 맥시멈 방어 막건만 갑니다. 절대로 주력 막건으로 공략하지 않는 마필이 인기마 2번마 잘루지입니다. 자, 여기서 강민이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요. 인기도 정말 많이 밀려 있는데 경주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여기서 놓고 때려야 됩니다.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은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1300이기 때문에 여기서 놓고 때릴 충마가 있고, 또 고배당을 계속 째려보는 관리마가 여러 마리가 있죠. 이 메너트 뮤직 같은 마필도 이 데뷔전에서 강민이 250배를 노렸던 데뷔전에서, 근데 정말 아쉽게 그냥 코차입니까 뭐 그렇게 깨졌잖아요. 코차인가 뭐 이렇게 깨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메너트 뮤직 같은 마필도 분명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또 여기서 정말 폭탄 배당이 터지면 이 3번마 청춘열차라는 마필도 강민이 계속해서 이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인데요. 원래 이 청춘열차가 부산에서 뛰던 마필, 부산에서 데뷔를 했죠. 지금은 이제 부산, 서울 이제 마필 이동이 안 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필 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청춘열차가 부산에서 뛰다가 서울 경마장으로 옮겨온 마필인데 이게 서울에 옮겨와서도 이게 한 2연타를 때렸던 마필입니다. 선행을 하고요. 그 뒤로 최근 경주에서 계속 쫓아가는 전개를 펼치고 있고 또 공백기가 길어진 이후에 뭐 의지 자체도 없었던 그런 계속 승부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청춘열차 강민이 직전 경주도 그 전 경주도 계속 좀 노릴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는 마필인데 오늘 이 편성에서는 청춘열차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인기도에서는 거의 뭐 바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이번 8경주는요 좀 거품기 많은 인기만은 좀 뒤로 돌려놓고 강민이 노리는 고배당 충마에 3번마 청춘열차가 붙여서 들어오면 이거는 초대박입니다. 초대박 막건도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8경주는 좀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하게 챙겨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레이스예요. 지금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배당발에 바람을 불어주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발에 깜빡이로 팔린 마필이 안쪽에 1번마 당대알파와 8번마 경연한 질조 그리고 5번마 에버그린트리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1번마 당대알파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작년 한 이맘때쯤에 요거 당대알파 대가리 놓고 캐세라세라의 승부를 때려서 64배를 주력으로 조져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대가리로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이죠. 근데 이 당대 알파가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개 상황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 1번 게이트에서 1번 게이트가 유리한 조건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뭐 편하게 선행을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발빠른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2번마 배다리 하늘이라든가 마이앨리스 또 에버그린 트리도 빠르고 뭐 가보스타라든가 특히 이 8번마 경연한 질주 같은 마필이 최근 경주에서 지금 4연승을 때리고 있잖아요. 직전 경주도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11.6배를 적중을 했고 또 8월 6일 경주에서도 17.3배를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이 선행을 나서는 그림에서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발빠른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8번마 경연한 질주 이거 깜빡이로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8번마 경연한 질주는 강민의 승부 막권에 없습니다. 여기선 선행도 안 돼요.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막 말이 막 번쩍번쩍 그렇게 뭐 광채가 날 정도로 컨디션이 좋다면 맥시멈 받치는 막건 정도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전개 상황을 봤을 때 편성으로 봤을 때 오늘은 쉽지 않아요. 최대 위기를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 깜빡이로 팔린 상황이고 5번마 에버그린 트리도 지금 승군전에 적거리 도전, 적거리는 아니죠. 승군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마필도 좀 검증은 필요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조인권 기수가 재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인권 기수가 29조 소속이죠. 근데 29조 지금 4번 마이앨리스가 또 나와 있네요. 뭐 이런 연대 상황까지도 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겠는데 강민이 여기서 좀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충마에 대한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인기도에서는 좀 살짝 밀려 있을 상황이라서 배당은 무조건 두둑하게 나옵니다. 뭐 5경주는 좀 거품기 많은 인기만은 접어두고 좀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중배당을 승부로 때립니다. 뭐 중고배당까지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이번 5경주는 최대한 현장감 살리면서 확실하게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200m 별정 A형 경주 서울 마조협회 장배 대상 경주입니다. 4세 이상 능력마들이 출전한 레이스인데요.
어느 정도 우열은 드러난 편성이에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마 1번마 파이널 보스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최근 경주에서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띄고 있고 또 2세마 시절부터 능력마의 자질을 충분히 보였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민은 1번마 파이널 보스를 이번 경주에서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어요.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충마다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1300이나 1400 정도 됐으면 그냥 뭐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만 1200은 워낙 변수가 많아요. 1번 게이트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하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갇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1번마 파이널 보스를 충마로 놓고 가기는 조심스럽다. 자, 오히려 직전에 파이널 보스에게 졌습니다만은 이 시티스타, 9번마 시티스타가 오늘은 조건 자체가 더 유리해진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직전 경주 파이널 보스에게 지긴 했습니다만은 목차로 진 거예요. 목차, 또 천지스톰도 목차, 또 올웨이즈 위너는 또 4분의 3 마신차 그렇게 깨졌는데 시티스타는 직전 경주 잘 참았어요. 잘 참았는데 결승선수 투입할 때 진로가 좋지가 못했죠. 진로가 좀 막혔죠. 그러면서 그걸 좀 틀어서 나오는 상황에서 딱 목차로 깨졌는데 아마 진로만 막히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파이널 보스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복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지스톰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해가 많았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는 파이널 보스를 이긴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1200에서 천지스톰의 경쟁력은 충분하죠. 그래서 1번은 파이널 보스도 여기서는 강축이 아니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9번마 시티스타를 인기마 중에는 9번마 시티스타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또 전개 상황에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5번마 글로벌 퓨전이라는 마필도 여기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이 글로벌 퓨전은 참 예전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1200m는 또 무식하게 잘 뛰는 마필이에요. 예전에 또 강민이 160배짜리를 고배당으로 때려 먹었던 적도 있는데 이 마필은 2월 그러니까 12월 23일 경주에서 보면 그때 뛰었던 상대들이 상당히 강한 편성이었다는 거죠. 그 강한 편성 3차까지 날라왔을 때 걸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글로벌 퓨전까지는 전개 변수의 고배당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9번마 시티스타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폭탄 배당은 5번마 글로벌 퓨전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부산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죠. 외곽에 있는 11번마 킹 오브 글로리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뭐 마필 가격이 2억이에요. 1억 9,700만원짜리 엄청난 고가의 마필이고 최근 경주에서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는데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승군전이라도 1200 경주 거리는 뭐 외곽에서 그냥 질러서 갈 수 있어요. 발빠른 말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만은 워낙 대하시가 좋다 보니까 그냥 외곽에서 힘으로 누르고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11번 킹 오브 글로리는 이거는 뭐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부러질 때까지 인정을 해야 돼요. 11번 킹 오브 글로리를 놓고 후착을 찾는 데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좀 후착에서 어설프게 팔릴 마필이 좀 몇 마리 있어요. 이 4번 러닝삭스는 직전에 출전 공백이 길었지만은 인정하고 적중을 했습니다. 뭐 저 큰 배당 아니었어요. 뭐 4.7배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한 방, 그냥 뭐 한 방, 딱 한 방으로 적중했는데 앞선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나요? 오히려 차라리 외곽 게이트면 더 세게 보겠는데 뭐 킹 오브 글로리도 있고 뭐 부경대박, 당대화신, 또 승리영클모, 새로운 법칙도 예전에 순발력이 있었고 뭐 발빠른 말 너무 많아요. 뭐 당대감도 그렇고 러닝삭스가 여기서 선행을 간다고 그림을 그려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기만은 4번 러닝삭스인데 요거는 세게 안 봅니다. 4번 러닝삭스는 이건 세게 볼 수 없는 전개상으로 세게 볼 수 없고
지금 똑같은 승군전이라도 이 7번마 부경대박 같은 경우는 이 선행 선입이 다 돼요. 뭐 꾸준하게 뛰는 걸음입니다. 7번마 부경대박이 국산마라도 인기 버전은 7번마 부경대박을 좀 더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8번마 당대 화신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11월 24일 경기에서 강민이 35.9배짜리를 적중했던 마필인데,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곽에서 묻어가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까지는 지금 뭐 거의 안 팔릴 분위기인데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번 킹 오브 블러리를 놓고 후차권에서 인기 많은 7번마 부경대박, 또 배당 많은 8번마 당대화신, 4번마 러닝삭스 같은 마필, 이게 아마 깜빡이로 갈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인기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승군전을 치르는 2마리가 있어요. 9번마 문학지프와 10번마 삼성불패, 이 2마리의 상승세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이 9번마 문학지프는요, 이거는 능력마예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나올 때마다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는 마필인데요. 일단 떠버리가 520담인데 이렇게 보통 등치가 큰 마필들이 발이 느리거든요. 근데 이 문학지프는 발도 빠르고 또 몸싸움도 강해요. 12월 23일 경주 2세 혼합 특별 경주, 그 막강한 편성 아니었습니까? 그 막강한 편성에서 스타트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 착지 불량이 일어나면서 스타트가 좋지 못하고 계속 자리를 못 잡고 외곽을 돌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도 그냥 뭐 놀면서 이기더라고요. 9번 문학지프는 여기서는 뭐 그냥 인정합니다. 승군전이라도 편성을 너무나 약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냥 뭐 대가리로 9번 문학지프는 부러질 때까지 인정한다. 문학지프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일단 10번만 삼성불패는 승군전이라도 최근 상승세가 너무나 좋아요. 11월 4일 경기에서는 강민이 꺾었어요. 그때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았던 현장 내용이라서 꺾었는데 선행하고 무너졌잖아요. 근데 최근 경주는 쫓아가면서도 한 발을 더 써요. 직전 경주는 뭐 앞선이 무너진 편성이긴 했습니다만 상당한 여력감을 보였던 내용이죠. 그래서 10번 삼성불패도 배팅권에 가져가고요. 오늘 뭐 감량 조건 좋고, 아마도 일본어 소통시대가 여기서 뭐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한계를 보인 전력으로 봅니다. 더 이상이 늘어날 걸음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레이팅이 직전에 그 110 레이팅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105 레이팅이 되다 보니까 부담 중량도 58로 늘어났어요. 부담중 58 늘어난 부담 중량으로 이게 쫓아가서 한 발 더 쓸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좀 전개 상황도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1번마 소통시대가 인기마로 팔리는 거는 뭐 인정하기가 어렵겠고, 기본 마크는 9번 10번인데요 이게 뭐 아마 승군전 2마리가 글쎄 이게 뭐 깜빡이로 가겠죠. 그래도 일단 9번마 문학지프를 놓고 후차권은 지금 현자까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인기마 중에 1번마 소통시대는 약하게 볼 수밖에 없겠고, 뭐 10번마 삼성불패, 그리고 전개 상황의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치는 맞고는 이 복병 쪽에서 1800에서 앞선에서 한번 던져볼 수 있는 마필은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번 식경주는 9번마 문학지프를 강하게 읽어주실 레이스입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2바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무조건 터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예요. 자, 이번 11경주를 주중에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어떤 놈이 안쪽 게이트를 뽑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완전 999 초고액 배당도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출마표가 뜨고 나니까 상당히 불안한 인기마가 배당벌의 헛바람을 불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강민이 강하게 노리는
복병마, 무조건 노려될 복병마가 상당히 유리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났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그때 140배를 주력 승부로 때렸다가 정말 간발의 차로 다 뭉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뭐 4분의 3 마신 차, 뭐 그렇게 2, 3착으로 깨지는 너무너무 아쉬움이 있었는데, 불안한 인기마, 태양왕이라는 불안한 인기마를 뒤로 돌려놓고 갔기 때문에, 또 그때 뭐 인기마를 파는 상간마 이런 건 뭐 완전히 삭제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고배당을 노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인기마는 완전히 접어버리고 합니다. 완전히. 불안한 인기만 완전히 접어버리고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리는데,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어요. 강민이 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여러 마리 있는데, 이 고배당 백판짜리도 이번에는 뭐 7점 막건으로 노리고 갈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4번마 드림미스라는 마필인데요. 강민이 1월 6일 경주에서 인기 7위였던 드림미스를 대가리로 세워놓고, 그때 에이스7이죠. 에이스7의 주력 승부 막건을 83배를 강배팅으로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전 경주 한번 못 땄다고 해서 이게 안 팔리거든요. 근데 직전에는 8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못 뛴 것이고, 자, 오늘은 4번 게이트라면은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어요. 강민의 승부 막건에 4번마 드림미스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최근 경주에서 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다가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이 있는데, 자, 오늘 제대로 때릴 타이밍이에요. 직전 경주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인기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는데요. 강민이 노리는 충마에 드림미스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초고액 배당입니다. 정말 완전 구구 폭탄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요. 지금 어설프게 팔릴 마필들 좀 여러 마리 보입니다. 지금 깜빡이로 팔린 마필들, 깜빡이로 팔린 마필 한 2마리, 3마리 정도는 완전히 지우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과감하게 폭탄 배당을 공략해 주실 레이스입니다. 저배당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무조건 터지는 경주.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3월 11일 일요경마 유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